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포포나무 학교입니다. 오늘은 10월 2일 추석 연휴가 내일이 마지막이죠. 어, 오늘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은 이유는 제가 작년부터 이제 그 포포나무를 열매를 수확해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포포나무 재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어서 누구 못지않게 진짜 재배에 대해서는 많은 그 자료를 공유하게 되었고 자부심 또한 적지 않습니다. 그런데 재작년까지는 제가 시식만 하고 판매는 하지 않았습니다. 작년부터 이제 대가종을 생산해서 판매하면서 작년에도 제가 작년에 추석이 좀 빨리 왔거든요. 작년에 포포 열매를 판매하면서 진짜 제 능력에서 크고 좋은 거 최하 500g 이상짜리들만 골라서 보내드렸습니다. 그런데 작년은 추석이 빨렸기 때문에 추석 연휴 기간을 보니까 8일 정도를 그 택배를 받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때 열매를 딴 것들이 저장고에 김치냉장고 온도죠. 영상 2도 맞춰놓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있어서 영상 4도에서 영하 2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김치냉장고 온도에 저장을 했다가 연휴가 끝나고 이제 바로 보내드렸는데, 제 딴에는 진짜 제 능력에서 나온 크고 좋은 열매들만 골라서 보내드렸기 때문에, 저는 받아보신 분들한테서 진짜 많은 찬사가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. 크고 좋은 거 보내줬다라고 그런 찬사를 기대했는데, 돌아온 것은, 너무 많은 진짜 그 허탈과 그 왜 그런 거 아니? 저는 그동안 12년 동안 재배만 하였고 생과 판매는 작년부터 하였기 때문에 생과 판매에 대한 나름대로의 제가 노하우가 별로 없었습니다. 그래서 김치 냉장고 온도에 저장했다가 보내면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.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에 그 많은 실험을 해서 이 포포 열매가 냉장에서 어느 정도 그 견뎌내는지 그동안 수차례 몇 년 동안 그 경험해본 결과 냉장에 집어넣으면 2달까지 어떤 거는 3달까지도 충분하게 그 가능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익은 거 완숙된 거를 넣었습니다. 완숙된 걸 넣어서 냉장에 넣어서 2달까지도 저장을 했다가 꺼내서 바로 꺼내서 먹으면 향기는 좀 사라졌지만 맛은 그대로였습니다. 색깔도 그 크게 변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장 기간이 2달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추석 때 한 8일 정도 일주일 남짓 저장고에 저장한 거는 뭐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내드렸는데 그게 그 제가 생각한 거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진행됐더라고요. 여기서 큰 걸 보내드렸더니 그 큰 열매가 이제 떨어진 게 아니고 수확해서 보냈기 때문에 나무에서 수확할 때는 겉면은 약간 그 소프트하지만 아직 후숙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후숙이 되지 않은 열매를 냉장고에 한 4일 이상 일주일 넣어두니까 그때부터 후숙이 멈춰버린 거였습니다. 또 하나의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것인데 포포 열매는 후숙이 완숙되지 않은 거, 후숙이 진행 중인 거, 후숙이 시작되지 않은 거를 저장고에 넣게 되면 냉장에 넣게 되면은 그 냉의 피해를 받습니다. 그래서 후숙이 멈춰버립니다. 그 저장 온도가 과연 몇 도까지인지 그건 또 올해 이제 그 큰 경험을 또 했습니다. 작년에 그래서 그렇게 보내드린 열매들이 받은 소비자들이 받고 나니까 이 열매가 겉에는 그 파랗게 좋은데 쉽게 물러지더라. 근데 물른 걸 잘라보니까 속에 후숙이 전혀 안 됐다. 그걸 제가 뒤늦게 알은 겁니다. 후숙이 시작되지 않은 거, 나무에서 겉면이 소프트한 걸 따서 냉장을 저장했다가 보내드렸더니 냉장 들어가면서 후숙이 멈춰버린 거였고 그 다음에 후숙이 끝나서 고객선에 도착할 때는 이미 냉장에서 나와서 실온에 올라가기 때문에 냉장에 있을 때는 겉면이 이렇게 물러지지는 않았지만은 냉장에서 나와서 포장을 해서 이틀 동안 그 실온에서 그 택배로 발송돼서
고객선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 겉모습이 흐물흐물해졌습니다. 많이 물러졌죠. 왜냐면 속에는 후숙이 되지 않았지만 겉 표면은 후숙이 포포열면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겉면에서부터 안쪽으로 후숙이 되어 들어갑니다. 그러다 보니까 겉모습은 겉에는 한 1, 2cm 정도는 후숙이 된 상태에서 그 냉장 그다음에 배송됐기 때문에 고객 손에 도착할 때는 겉에는 흐물흐물한데 속에는 후숙이 되지 않았다. 단단했다. 하얗다. 그래서 제가 작년에 너무 많은 그 사실도 알았지만 원성을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작년 같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올해는 이 수축품 박스가 속 안에 또 하나의 뚜껑이 있는 박스입니다. 그 박스 또 하나의 뚜껑 있는 쪽에다가 아래쪽에 열매를 담고 그 위에 뚜껑에다가 아이스팩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. 이번에는 후숙이 어느 정도 된 걸 보냈죠. 그랬더니 또 이제 올해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 저는 나름대로 친환경으로 한다고 이 안에 아이스팩을 화학적인 걸 쓰지 않고 물로 된 아이스팩, 물을 넣어서 얼리는 아이스팩을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이 안에다가 2개씩 아이스팩을 2개씩 넣어서 보내드렸는데 그 물이 아이스팩에 사용하는 물질보다 녹는 온도가 너무 빨랐습니다. 8월, 9월 이 고온기에 택배로 가서 도착할 때까지 물은 다 녹아버렸습니다. 그래서 도리어 고객한테 보낸 과일이 저는 여기서 고객이 맛있게 드시라고 약간 남에 따서 후숙이 된 걸 보내드렸는데 그 아이스팩을 믿고 보내드렸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완전히 그 안에서 이 박스 안에서 발생된 에틸렌 가스에 의해서 가스가 방출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열매들을 거의 다 익혀버린 겁니다.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골아 터진 걸 보내드린 결과를 얻었습니다. 그래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또 이제 제가 장담을 한 고객들한테 많은 원망을 듣게 되었는데 근데 그게 저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크고 맛있고 지구상 최고의 항암 물질을 가진 이 포포 열매를 생거로 판매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가공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아니면 8월, 9월 두 달 기간에 자기 농장에 찾아온 고객한테만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. 생거로서의 그런 큰 장점을 살리지 못한다면은 포포 농가는 제한적인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제가 진짜 이 에틸렌가스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많은 실험들을 해봤는데 오늘에서야 지난번에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90% 정도 확신을 얻었고 오늘 2차 28일 날 제가 이 박스에다가 나무에 딴 열매들을 집어넣습니다. 소프트하게 된 걸 따서 집어넣고 28일 날 오후에 집어넣었으니까 오늘이 10월 2일이니까 4일째입니다. 정확하게 4일째. 우리나라 택배 기간이 4일이면 충분합니다. 그렇죠? 뭐 도서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내륙에는 한 2일이면 충분히 도착이 될 거고 혹시나 금요일 날 보냈는데 택배가 토요일 날 이루어지지 않고 토요일까지 택배 손에 있다가 월요일 날 도착된다면은 금, 토, 일, 3일, 4일 날 고객 손에 들어간다면 4일째, 월요일 날 들어간다면 4일째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택배 사고 때 4일까지도 우리가 고객 손에 도착되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4일째는 날 이걸 한번 개봉을 할까 합니다.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. 칼이 어디 갔지? 칼 있구나. 자, 칼로 요 수납품 박스에 붙은 비닐을 제거하겠습니다. 그리고 요 박스는 이따 열어보시면 알지만 한 박스는 열매는 둘 다 똑같이 이제 익은 열매인데 아니 남의 딴 열매인데 한 박스는 이 저 비닐이 이제
에틸렌가스 발생을 막아주는 그 저장용 봉투입니다. 한 박스는 저 봉투에 담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또 에틸렌가스 발생을 막아주는 소품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봉투를 덮어서 저장하란 방법이고요. 요게 그거네요. 이게 이제 봉투를 덮고 봉투 안에 또 소품을 넣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열매가 뜨다니까 습이 생겼네요. 이렇게 넣은 상태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따보겠습니다. 요것은 요 봉투를 넣지 않고 그냥 요 박스 안에 과일만 넣고 요 소품만 집어넣은 거 그 상태입니다. 열어보겠습니다. 보십시오. 그랬더니 이제 요거 지난 그 영상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요 박스는 요 위에 그 완충제를 넣지 않은 거는 꼭지가 떨어진 거 요 상태의 열매를 넣었다고 지난번 영상에 제가 올렸습니다. 이거 보십시오. 꼭지 떨어진 거. 그래도 크게 물리지 않았습니다. 자, 꼭지 떨어진 거 보이시죠? 요 꼭지 떨어진 것만 이제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완충제를 씌우지 않고 요만 따라 담았습니다. 그리고 밑에는 이제 꼭지가 떨어지지 않은 열매들입니다. 한번 그 완충제를 벗겨보겠습니다. 와,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아주. 자, 또 벗겨보겠습니다. 너무 좋네. 너무 좋네. 자, 다 벗겨보겠습니다. 이것도 좋습니다. 너무 좋네. 4일째지만 봉투에 담지 않고 요 에틸렌가스 발생을 막아주는 소품만 넣은 상태인데 아주 좋습니다. 제가 탐박할 정도로 좋습니다. 후숙은 많이 됐는데 표면도 그렇게 물리지 않고 좋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역시 꼭지를 붙인 채로 수확을 했고 그 다음에 완충제를 씌우고 그 다음에 요 가스 발생을 막아주는 소품을 넣고 그랬는데 여기 그 꼭지 떨어진 거 요거는 조금 이제 말랑말랑한데 역시 꼭지 떨어진 거는 좀 그렇습니다. 요거 보십시오. 꼭지 떨어진 거 여기에 요 말랑말랑하죠? 가스 차가지고 불어올랐습니다. 그래서 역시 꼭지 떨어진 거는 판매하면 안 되겠습니다. 이렇게 꼭지가 안 떨어진 거 요것들은 너무 좋습니다. 제가 감탄할 정도로 좋습니다. 4일 동안 실온에 보관됐지만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. 이건 이 상태로 간다면 여기서 다시 4일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2가지 방법으로 한 거. 소품을 넣고 또 요 봉투에 넣은 거. 요거는 더 좋겠죠. 한번 보겠습니다. 요것도 완전히 벗겨보겠습니다. 와. 요것은 요거 보이십니까? X 표시. 요건 그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시면 알지만 후숙이 된 걸 넣은 겁니다. 그래도 요거 아직은 단단합니다. 좋네요. 나머지들은 후숙이 이제 남은 딴 상태에서 넣은 거고요. 역시 봉투 하나만 쓴 것보다는 비닐봉투에 넣고 그 소품을 넣은 거는 처음 넣은 거나 별 차이 없네요. 이 정도면 이제 우리 그 포포 농가들의 오랜 수원인 택배로 인한 문제는 해결됐습니다. 좋습니다. 넌 저쪽이지? 이쪽인가 저쪽인가? 저쪽이지 넌?
다음에 여기 또 보겠습니다. 큰 거. 아, 이거 좋습니다. 너무 좋네. 아니, 안 나와. 굿. 4일 됐지만 쑥 잘 되고 단단하고 좋습니다. 흐물거리지도 않고. 또 큰 거. 또 큰 건데. 아우, 와우, 너무 좋습니다. 이제 택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. 고객한테 이거 3개, 7개인데 7개 맞습니까? 맞습니다. 고객한테 이 정도로만 간다 그러면 이건 뭐 거의 고객한테 흠잡힐 일이 없습니다. 딱 먹혀준 상태로 완숙이 됐고 이렇게 흐물거리지도 않고 단단하고 아주 좋습니다. 너무 좋은데요? 이제 그 포포 열매 남에서 쌀 때 요 꼭지가 붙은 채로만 수확을 해서 겉모습은 단단하지만 약간 부드러운 상태 또 수확을 해서 요 봉투에 넣고 그 다음에 이 소품을 넣고 그리고 보낸다 그러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. 자, 이제 포포 농가들 걱정 마시고 단 한 가지 요거 꼭지째 수확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떨어진 것은 떨어진 대로 뭐 이틀 정도 요거 보시면 알지만 떨어진 거 요거 떨어진 거 담지 않았습니까? 떨어진 것도 그냥 일반 소품만 넣었는데도 4일 갔습니다. 근데 떨어진 건 단지 위생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제가 떨어진 것보다는 꼭지를 붙은 채로 수확을 하라고 말씀드린 건데 떨어진 것은 떨어진 대로 제가 이제 가공 쪽으로 그 많은 일을 벌이고 있으니까 가공 쪽에서도 아마 좋은 소식이 곧 들려올 것이고요. 일단은 택배 보낼 때 이런 식으로 꼭지 붙인 채로 수확을 하셔서 요 봉투에 담고 완충제 넣고 소품 넣어서 아이스박스 밀봉해서 보내시면은 전혀 택배 보내는데 문제 없다는 거를 제가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이 됐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